갑인일주. 천간의 갑목 그러면 원래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나무처럼 듬직한, 그리고 위로 향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항상 희망찬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갑목입니다. 갑자국의 갑목은 세상에 처음 나온 기운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가득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세상을 지켜보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갑술국의 갑목은 이제 막 기어다니는 모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극적이지만 힘에 부쳐서 실수를 하고 그러는 때이고요. 갑신국의 갑목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태롭고 조심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갑오국의 갑목은 이제 막 뛰어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는 모습이 좀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진국의 갑목은 이제 완연하게 성장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 있는 갑목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당당하게 어른스럽게 자기 자신을 인정받는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인국의 갑목은 이제 천간과 지지가 모두 동일해서 더 이상 성장할 게 없는, 또는 부족한 게 없는 완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심이 강함. 간여지동은 다 독립심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솔력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배짱도 있고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는 관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의 임목은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처럼 거칠 것 없는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갑자국의 임목은 병화를 만나서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술국의 임목은 무토를 만나서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극복하는 단계이고요. 갑신국의 임목은 경금을 만나서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단계, 그리고 갑오국의 임목은 임수를 만나서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단단한 껍질에 쓰여져 있으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인국의 임목은 갑목을 만나서 제대로 성장한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가 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니 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관을 소신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위로 성장하는 갑목, 당당하게 자기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인목, 이렇게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자유롭고 희망적이고 호기심이 강한, 그래서 도전 정신이 강한 그런 일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같이 동일한 간여지동이잖아요. 갑이는. 비견은 동등한 대우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받겠다는 공평한 것을 좋아하는 일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 만큼 받는 거, 받은 만큼 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해줬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무관심하다 그러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잘해줬는데 상대방이 또 잘해준다 그러면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천간과 지지가 동일한 동일한 기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항상 손해보지 않는 거래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그리고 갑목이 인목이라고 하는 든든한 뿌리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든든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고집쟁이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감이 넘친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육친적으로는 일지에 비견을 뒀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너와 나는 동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구분이 없어서 모두 다 친구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윗사람한테는 좀 건방져 보일 수가 있고요. 아랫사람한테는 멋있어 보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줄 줄 아는 일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데요. 나한테 친절한 사람은 나도 친절한 것을 얘기를 하겠고, 나한테 좀 안 좋게 대하는 사람은 나도 안 좋게 대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은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간여지동 중에서 일지에 식상을 두고 있는 일주이기도 하거든요. 갑목이 이 인중의 병화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융통성이 생겨나는 그런 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배우자 운에 있어서 일지에 비견을 뒀다는 것은
친구 같은 사람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나이 또래, 동갑이나 많이 차이 나도 3, 4살, 두세 살, 두세 살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남자 같은 경우는 친구 같은 사람을 원했으니까, 또는 동등한 그런 가치를 원했기 때문에, 여자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나도 벌고 너도 벌고 그러면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만 벌고 배우자는 벌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가부장적인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고생을 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고생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서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을 안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랑 나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나이 또래랑 결혼을 하게 되면 서열 구분이 안 돼서 다툼이 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조금은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그래서 남녀 구분에 있어서 나이가 서열을 구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하고요. 동일한 상상에 있을 때 남자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갑인일주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사회활동을 해요. 직장을 다녀요. 그러면 배우자가 집에 들어와서 똑같이 사회활동을 했는데 뭐 가사 분담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툼이 생겨난다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집에서 내가 가사 분담을, 내가 이제 가정주부로 생활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정에 충실한 만큼 너도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바람피면 나도 피워야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녀지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면들이 있어가지고 부부운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시대가 변해서 동일한 입장이니까 너가 바람 폈으면 나도 필 수 있지, 이런 당연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건데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좀 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 좋잖아요. 남편이 바람 폈다고 배우자도 바람 핀다 그러면 콩가루 집안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갑인일주 또는 가녀지동일주 대부분이 너도 폈으니까 너도 펴야지, 이럴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너랑 나랑 동일한데 왜 너만 해? 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녀지동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갑인일주, 너도 나도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걸로 갑인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하고요.